민주당은 내용성질하다가 청문회 이슈가 그때까지 간다면은 정말 아수라장일 겁니다. 요 20일 동안 5만 가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방선거까지 37일 남은 가운데 여야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판세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다 확정짓지 못했고 네. 국민의힘은 17곳 네. 광역 네. 자치단체장 끝났죠.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주요 지역입니다. 네. 격전 지역. 자, 서울은 오세훈 현 시장. 네. 부산은 박형준 현 시장. 네. 지금 이제 그대로 상수로 고정이 됐어요. 네. 약간 이변이 있었던 것은 대선 주자 유승민 후보를 이기고 자, 윤심이 작동한 걸까요? 예. 김은혜 초선 의원이 경기도의 후보가 됐습니다. 경선을 네. 통해서. 네,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변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도왔던 대선 기간에 황상무 전 앵커가 네.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됐는데 그렇죠. 김진태 후보가 신청을 했다 컷오프 됐거든요. 네.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5.18 망언 때문에 네. 자격에 문제가 있다. 사과를 한다면 이 얘기가 나왔어요. 즉시 사과했습니다. 네.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경선에 붙여졌고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변 지역은 민주당과의 격전지는 아니에요. 네. 대구가 홍심이냐 윤심이냐 박심이냐. 박심이냐. 그런데 여기도 약간 이변이랄까요? 네. 홍심이 좀 많이 이겼고요. 페널티 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예. 10점이나 당했는데도 네. 거의 50% 가까운 표를 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러 이 지역 중에서 꼭 이곳만큼은 이겨야 된다. 주목해 봐야 할 승부처 어디로 꼽으십니까? 여러 군데서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예. 경기도죠. 지금 경기도는 민주당이 수권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한 4~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네.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1,400만.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60만 이상 정도 되는 도시들이 뭐 수원, 성남 이런 곳들이 한 10개가 훨씬 넘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크고 또 경기도지사 출신 대권주자도 나왔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권을 잡았는데 총선이 2년 후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자라고 할 상징적인 곳이 경기도인 것이고 네. 한 4~5% 졌으니까 네. 열심히 하면 뒤집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은 사실 좀 힘들고 그렇다면은 경기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선전이냐 아니냐를 가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 김은혜 의원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네.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잖아요. 네. 성남 분당이 지역구라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좀 메리트가 됐어요. 아, 내가 대장동 다 파헤치겠다. 저격수. 네. 저격수하겠다. 경선 첫 일정이 아마 대장동 가서 네. 해서 들 거예요. 물론 본선 되면 그게 약간 프레임이 바뀔 겁니다만은 그런 식인 것이고 그럼 보십시오. 자 성남시장 선거도 되게 뜨거워요.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거물급 인사를 전략 공천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도지사 후보가 되면 저기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회의원 분당 선거도 예. 열려요. 분당을. 경기도 선거, 갑. 성남시장 선거,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 네. 선거까지 확 관심이 쏠리는 거죠. 경기도가 진짜 이래저래 엄청 중요하네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강원, 충청 같은 곳들. 강원, 충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앞섰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이제 뭐 인물 경쟁력, 지금 민주당이 이광재 의원을 전략 공천했어요. 이광재 의원은 또 강원 도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또 대권 주자로 네. 뽑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 경쟁으로 붙어야 된다. 충청권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섰지만은 현재 대전, 충남, 충북이 전부 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네. 민주당이 여당인 지역이니까 또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대결이 흥미로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강원, 충북 네. 승부처의 대진표를 한번 좀 볼까요? 주요 요충지 세 군데는 완성됐는데 아, 그래요? 이 민주당의 경기지사 경선 1차에서 50%를 살짝 넘기면서 김동연 후보가 확정. 결선 투표 안 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동연 대 김은혜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네. 강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후보가 기사회생. 네. 여기 이광재 후보는 지금 이제 원주 지역의 현역 의원인데 네. 배지를 떼고 뛰어들게 돼서 자,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15%포인트 이상 압승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충북이 재밌습니다. 충북은 왕의 남자의 대결이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죠?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환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이 꽂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선 때부터 이미 난 윤석열이 세 하고 지지를 계속해왔고 네. 특별 고문 활동을 대선 때 했고요. 그러면 상대인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노영민 전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이 경기 지역이 명심 대 윤심의 대결이다. 그럼 충북은요. 문심 대 윤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5% 이겼죠. 포인트 차이로 네네네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명심으로 좀 기울어졌는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좀 나오고 있잖아요. 판세를 좀 살펴보죠. 이게 들쭉날쭉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오늘의 여론조사입니다. 네. 사실 김은혜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에서 네. 김동연 후보를 압도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46.8%, 네. 김은혜 후보는 39.4%, 네. 오차범위 밖에서 바뀌네요. 좀 예. 그렇다. 그럼 차라리 유승민 후보가 네, 올라갔어야 네, 네, 네. 본선 경쟁력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선거 전략에 패착이 있었고 어쨌든 당심에선 패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37일 남았으니까 네.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할지는 예상할 네. 수 없는데 예단컨대 박빙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빙. 서울시장 얘기는 좀 짧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세훈 현 시장이 네. 워낙 이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수 공천했고 예. 민주당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네네네. 민주당은 사실은 의제 싸움, 이슈 파이팅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인물들을 서로 저 사람 안 된다고 내로통질하다가 깎아 내린 셈이 돼버려서 사실 어려운 선거. 지난해에는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17%포인트로 예. 박영선 후보를 이겼어요. 네. 대선에서는 그래도 5%포인트로 따라잡았다고요. 네. 졌지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아까 쉽지 않다고 윤 실장이 분석하셨는데 네. 자 남아있는 시간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에 네. 달려있다고. 만약에 검수완박이 중재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유불리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약간 명분을 갖게 되죠.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깨지 않았느냐. 네. 우리는 중재안을 받았다.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합의했던 안으로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톤다운이 되고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이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에.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지지층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중도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지지층 결집으로 간다. 이 안인데 검수완박 실패하면 민주당이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통과시킨다 치고 네. 중도층 표는 마이너스라고 치고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노림수는 5월 10일 이후에는 윤석열 새 정부다. 네. 우린 야당이다. 네. 그럼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때리겠다. 자, 검수완박이 한 파도가 지나가고 인사청문회 두 번째 파도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취임식 이후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도 카드가 있어요. 네. 뭐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력하게 하겠다. 이제 정부니까 정책을 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힐 텐데 네. 저는 5월 10일에서 5월 30일 사이 네. 이 20일 동안 오만 가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정부 여당 때리기를 마냥 또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니네가 너무한 애가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아, 그게 그래 핵심이군요. 윤석열 정부 잘 못해. 근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로 가는지 어. 야당이 똑바로 못하고 있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야로 가는지 이쪽인 거죠. 취임식이 끝나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냥 한 가지 변수로 딱 답하시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 지지율에 달려 있다. 그걸로 모든 게 종합지표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이걸 끌어올리는 것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막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조언을 하자면은 네. 조금 이거 나눠서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실탄을 지금 다 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건 지금 쓰고 나중에 얼만큼 쓰고 이런 걸 좀 취임 고려를 해야 이후에도 될 좀 거예요. 쓰고. 그렇죠. 예.